자, 지금 증시가 왜 미친 듯이 오를까? 그 중심 가운데는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게 시장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공급돼서 증시가 오른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 통화량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요. 돈을 얼마나 미국이 찍었냐면 2차 세계대전만큼 돈을 찍어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정부에서 더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도 정말 이례적인 수치의 돈을 찍어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돈을 더 찍어냈다는 거죠. 이제 투자 설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올라갔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금리를 이제 인상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겠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또 어때요? 최근 들어서 또 통화량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만 이렇게 통화량을 늘려나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돈들을 엄청나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증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죠? 쓸모가 없는 수준으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달러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렸고 증시로 돈이 몰렸는데 증시로 왜 돈이 몰렸어요? 이게 자신의 화폐를 방어하고자 증시에 돈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되면 물가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최근에 조금 경험을 했죠. 전쟁이나 뭐다 하면서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그냥 지금 써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 저축하거나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내가 번 돈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놀랍죠. 이게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들을 딱히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무작정 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들이 증시에 어느 정도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증시의 수익률이 근데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사실상 주식에 넣어도 손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맥락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은 어떤 걸 좀 싫어하냐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락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이 화폐 가치가 빠르게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올랐던 게 최근 들어서 골드였죠. 실물 자산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인 거, 부동산에 이어서 부동산도 많이 올랐죠. 부동산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뭐 힘들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락했습니까? 폭락은 아니에요.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빠른 조정으로 내려왔지만 이게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폭락이라고 한다면 반토막이 나거나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강제로 경매에 막 보내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일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아직도 경기도권, 수도권 신축 아파트 현황을 보면요. 8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평균 평수가 아직도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방어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물가 어때요? 요즘에 TV에서 다시 나오는데 냉면 가격이 하나에 한 그릇에 13,000원 막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8억 10억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화폐 개념과 가치로서는 굉장히 비싼 건데 지금 물가 상승이나 돈을 풀어놓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봤을 때 어쩌면 이것이 비싼 가격인데 비싼 가격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으로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실제로는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준에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물가가 이제 너무 높아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된 거였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아십니까? 기업들이 이득을 봅니다. 무조건. 아니 기업들이 물가 올라갔다고 해서 본인들이 손해보고 소비자 가격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기업들의 표면적인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역설적이게도 주식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만약에 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국장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장 빼고 다른 나라 주식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대표적이기도 하죠.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독일, 일본, 심지어는 개발 도상국까지도 미국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증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은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만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아무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맥락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미국의 통화량 발행하는 수치 보셨죠? 저는 좀 멈출 줄 알고 좀 이제 걷어들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엽기적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무튼 저렇게 풀고 있는 돈으로 인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많이 낮췄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금리 낮추면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계속 현금을 시장에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게 뭐냐면 투자할 게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금이나 은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다 올랐단 말이에요. 부동산까지. 제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경제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실제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은 회사들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의 소비가 좋아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소비해주는 소비국가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소비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만치도 못하고 중국 경제 역시도 힘들고 여러모로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전쟁도 하고 있고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엽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인 중에 그 중심 가운데 현금을 막대하게 풀어내고 있는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모든 자산들이 다 오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세력들이 절대 놓칠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있는, 자산이 있는 부자들은 어디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주식이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르는 타이밍이라는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낸 적이 별로 없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증시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건 아니죠.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건 아니죠. 훨씬 더 시가총액이 낮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호황을 누렸었고 빠른 속도로 폭등하고 그런 그림은 아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유동성 공급했을 때 그런 현상이 한번 나타났고 지금 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지주사 종목들의 배당이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배당을 주면서 내 현금 가치가 보존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니즈가 생긴 거예요. 돈이 있는 자산가들은 국내 주식 가운데서 우량 기업들이 주는 배당을 받을 만한 니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증시는 사실 예측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제가 예측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 이건 분명히 맞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은 국가가 보증해주긴 하지만 지금 많은 큰 손들과 투자자들의 흐름은 이 현금을 버리고 다른 자산을 선택하는 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봐도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올라서 뭐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딱히 없긴 해요. 어제 영상도 올렸지만 반도체도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인데 그렇지 않나요? 삼성전자인데 다른 전 세계 주식 다 올라갔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2나노 공정 파운드리 사업만 좀 잘 되면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가서 굉장히 저평가 있는 매력적인 자산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은 모든 통계치들을 다 넘어서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치로만 보고 뭐 버핏 지수 이런 거 보면 버블이고 굉장히 고점이고 제가 봐도 그래요. 굉장히 고점이고 증시가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고 리스크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통계로 지금 시장을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고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저평가된 자산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언급했던 것들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제가 올해 초 들어서 좀 저평가된 자산이 뭘까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로봇이었어요. 로봇은 대세 상승이나 이런 게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초에 좀 유망한 섹터가 뭐가 있냐. 로봇 섹터가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렸어요. 로봇도 가버렸단 말이죠. 제가 또 이제 다른 섹터가 나와서 찾게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인지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마칠게요.